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사실, 제가 낮에 다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 저희 시설장님이 미술 치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혹시 받으셨나 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슬프게 막 이렇게 또 막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리를 하면서 제가 밥당번이라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골몰이 있다가 딱 든 생각을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뭐 하는 거 늘 뻔하잖아요. 지식을 개척하고 삶을 개척하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미술 치료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미술 치료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항상 미술 치료 때면 요즘은 그리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백조원을 많이 그렸어요. 돈을 제가 돈 욕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세계 돈이 이렇게 좀 없으면 슬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결하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백조원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뭐더라 뭐 생필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우리 접하는 거 다 돈이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나 뭐 벽지나 뭐 안경이나 뭐 머리 손질한 중 그 헤어샵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도구라던가 뭐 헤어 드라이기 뭐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안경도 그렇고 이 태도 그렇고 이 디자인이나 이렇게 테를 디자인한 거나 이렇게 분명 그랬던 사람들은 한 몫씩 잡았을 거예요. 몇 억씩 꽤 잡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그 구입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얼마 내고 구입을 하고, 그래서 옛날엔 백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모든 분야를 다 개척하고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돈이란 부분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주자. 참 어이가 없었어요. 8년 전일 거예요, 벌써. 8년 전쯤 됐는데, 그 8년 동안 백조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우주를 좀 이렇게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14,000원 곱하기 71억 명한테 14,000원씩 1시간에 마진을 남겨져 있으면 시급이 112조 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24시간 365일 10년 동안 유지하면 거의 한 981경 1200조 정도 돼요. 10년 동안 유지하면. 10년을 수성을 잘하고 그렇게 성 같은 그런 기업의 그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고 하면 약 910년 동안 축적을 하면은 그러면은 981경은 12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돈으로 제가 29이거든요. 만 나이로. 근데 만 나이로 다윗왕은 30살에 왕이 올라서 정복전쟁을 막 했어요. 주변에서 불만을 그렇게 토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솔로몬한테 첩으로 많이들 보내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신당을 지어줘서 국가가 망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미디안 모압이나 이런 에돔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나라가 뺏어간 우리나라 땅을 도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딸들을 첩이나 아내로 이렇게 주면은
왕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내년이면 30살이거든요. 만 나이로. 그래가지고 다위강 때처럼 그렇게 뭐 981경원 그 정도를 글쎄 뭐 30살에서 한 53세 사이 그 사이에 만약에 축적을 하면은 우주로 좀 뻗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지구는 워낙 제가 마음에 많이 준 것이고 많은 뭐 정교 왕따나 뭐 괴로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미 많은 정을 준 것이고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괴로움을 선물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구가 그렇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괴로움을 선사하지 않아도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를 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천재들은 스트레스를 얼만큼 소화해내는지가 그 사람의 천재성을 결정하긴 하는데 그런 쪽으로 민감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좀 그래서 53세가 넘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무량대수교라던가 이런 형태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주로 981경을 53세가 넘어서 모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때는 보통 권사님도 많아지고 장로님들도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천국 갈 준비들도 하시고 만약에 그 나이가 지나서 981경 1200조 원을 모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종교 얼마나 좋아요. 무량대수 연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민족이나 뭐 족속이나 이런들은 다 이 혜택을 볼 거예요. 11조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범주를 이렇게 토로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범주를 이렇게 범주 이내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주로 이렇게 선지자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먼저 아는 사람들 선지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중국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원나라 때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원나라의 징기스칸이 나올 때가 살짝 빙하기였대요. 살짝 빙하기라 막 이렇게 초목에 이렇게 풀도 막 자라기 좋은 온도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의 생산량이 12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차이가 뭘 만들었냐면 원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세계에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인구가 13억 배 정도 많거든요. 생산량이 13억 배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래에 일단은 제가 되게 어마어마한 범주를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범주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언젠가이든 중국이 세계를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 그때 그러니까 중국은 뭘 해도 아주 가벼운 거라도 딱 13배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국가나 일본 같은 국가가 13개가 있어야지 중국 하나랑 생산량이 맞먹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때가 언제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이 과연 그 피지메 민족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든 장악한 나라를 그냥 둘까 싶어요. 분명히 중국인들은 귀족으로 있고 피정복 민족들, 뭐 그런 사람들은 원나라 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예로 있겠죠. 예, 여러분의 소중하게 여기던 여자친구와 뭐 가정과 친구와 가족과 모든 것들이 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집도 팔리고, 노숙자는 대부분이 그 피정복된 민족들일 거고, 중국인들은 글쎄 그 귀족으로 있겠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언제고 걱정하던 일이었는데 오늘 우연찮게 그 고민을 하다 답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요. 그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면은 뭐 누구나 그 예상을 하든 예상하지 않든 어차피 뻔한 스토리지만 중국은 귀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거고, 그리고 그 민족들은 피지배 민족으로 이제 노예처럼 살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귀족으로 위에 군림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세계 중에 아마 피하는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은 우주로 뻗어나간 민족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에 우주에 식민지를 이렇게 뭐 우주 정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주로 뻗어나간 민족은 아마 노일 거예요. 그 당시에 딱 그림이 딱 떠올라요.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민족들은 중앙아시아든 어쨌든 어떤 민족들은 중국에 정복되어서 13배라는 생산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국에 정복돼서 그냥 지구에만 안착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중국에 정복되고 그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민족이 있을 거고, 어떤 민족은 우주로 개척을 해요. 지금 뭐 미국도 열심히 달 탐사선 보내고 다른 나라에 그 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열심히 우주 산업을 하는데, 어쨌든 우주로 뻗어나가서 그래서 뭐 우주에 자기 관할의 행성이 늘어나고 영토도 넓어지고 식민지도 얻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우주에 영토가 많기 때문에 고작 지구 범주 안에서 이렇게 그 국가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고, 그래서 중국의 13배나 되는 생산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력과 맞먹는 생산력을 보이는 국가도 있을 거고, 한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그래서 뭐 한국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무량대수라는 범주를 같이 개척하자 뭐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이 무량대수라는 범주를 같이 개척을 하자 뭐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이고, 뭐 100조 원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981경 1200조라던가 뭐 다윗왕처럼 정복전쟁에 나서겠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좀 4차원? 그런 얘기도 종종 들어요. 근데 그때는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다잡고 뭐 그러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해서 100조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 기민한 어떤 뭐랄까 그 촉? 직감? 뭐 이런 것들. 뭐 그래가지고 뭐 100조도 나오고 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그 분명히 원나라 때처럼 중국이 한번 휩쓸리는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세계는 그 시점을 직면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방법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없으면 올렸겠어요. 참 있으니까 딱 올리는 건데, 그 세계가 지금 블루오션 거의 가까워요. 그 시간당 112조 원 정도? 그러니까 모든 제품 뭐 당장 여러분 있는 방만 봐도 모든 게 다 그 한 몫씩 잡은 스토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에 있는 것들만 봐도 그런데, 이 어쨌든 그 세계 모든 품목들의 다른 어쨌든 산업체가 국가마다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국가마다 있는 산업체를 격파하고 시장을 차지하고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시간당 112조 원 정도예요. 14,000원씩 71억 명한테 마진을 남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품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돈은 다 나를 거쳐가고, 뭐 나는 계속 거기서 14,000원씩 마진을 1인당 계속 시간마다 남기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제품에 다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를 제패한 그 상태를 10년 정도 유지하면, 이제 24시간 365일 10년을 딱 유지하면, 그러면 이제 981경 1200조 원을 저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드라마로, 애니로, 뭐 청소년 매체로 은근슬쩍 끼워 넣자. 다른 국가 모르게 하자.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다른 국가에 물이 때 퍼지면, 그러면은 우리 국가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면 너무 불리한 게 많지 않은가 하면서, 특히 중국이 13억인데 만약에 뭐 시간당 100조 원을 딱 그렇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고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어떠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곰곰이 이렇게 이래저래 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한 명당 982경 1200조를 목표로 한 명당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계에서도 보면은 한국이 저거 꽤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동참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세계가 졸지에 불이듯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촌이란 것 자체가 레드오션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지구촌 자체의 그 국가 서열이 전부 다 실력순이 돼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다 실력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유대인 있고, 뭐 서양에도 있고, 뭐 저 유럽, 뭐 우리 뭐 한국이나 뭐 이렇게 뭐 좀 어쨌든 뭔가 실력순이 다 되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뭐냐면은, 중국이 13배의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격 순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순서가 인격,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서비스나 주변에 뭔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세계의 순서가 지금 너무 어설프게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13배 정도 번다고 하니까 그 정도 규모로 이렇게 딱 이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책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유일한 방책으로 제가 찾은 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거다 뭐 이러긴 하는데, 어쨌든 찾은 게 그러니까 뭐 우주로 뻗어나가는 국가도 놓이긴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981경 1200조 원 정도를 이렇게 세계 범주로 10년간 이렇게
기업체를 수성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를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국가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세계도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세계가 실력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또 놓이는 거예요. 제가 혹시 예전에 매일경제편에서 그 한 얘기 있는데, 우리 그 노숙에 처할 상황에서 엄청 많이 놓였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생산량이 늘어나고 뭐 재화의 범주가 늘어나고, 쌀의 범주든 뭐 재화의 범주든 어쨌든 뭐 국민에게 돈이 쥐어지든 뭐 시급이 오르든 어쨌든 이 쥐어진 돈을 얻기 위해서 국가는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고, 그 많아진 생산된 제품으로 말미암아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숙에 놓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이번에도 그 우솝 요즘 일본 근데 뭐 오다이치로는 그 작중 인물들만 봐도 얼마나 그 의협심이 강하고 그래요. 그 우솝이란 사람이 만화책 제목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뭐 그렇지만, 그 우솝이 이렇게 막 그 혼자 해적들을 이렇게 막 그 마을을 점령하려는 해적들을 그 모략에 빠진 마을을 그 캡틴 크롱 십자는 아무튼 아주 그 모략에 빠져서 전부 다 도륙당하고 이제 잡아먹힐 그런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내일도 오늘처럼 태양이 떠야 하고, 오늘처럼 모든 사람은 기쁘게 하루를 맞이해야 된다고,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계속돼야 된다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영상 정말 유명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야욕에 대해서 세계가 한번 놓인 거예요. 그래 저기 불매운동 뭐 그런 시즌이라고 해서 욕한다고 쳐요.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은 곧 세계를 점령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런 중에 우리는 어떤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 우주로 뭐 국가의 범주를 넓히자 뭐 이런 거였는데, 나머지 하나가 진짜 괜찮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981경 1200조 정도의 돈을 국가에서 이렇게 목표로 하고, 그 돈을 이렇게 벌기로 국가 운동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국가 영상이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세계는 한 번 더 그런 재앙에서 놓인 거예요. 저는 영상이 한 명이 보고 두 명이 보고 세 명이 보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이 퍼지고, 그러니까 981경 1200조 정도를 벌자, 이런 게 핵심 골자예요. 이 영상의 골자는 그거예요. 981경 1200조를 벌자, 그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명해지고 그거를 시도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세계는 레드오션이 되면서 동시에 실력순이 되고, 그리고 뭐 실력순이 된 세계에서 이제 중국의 야욕은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한 번 또 놓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 이거 민원 뭐 저는 운동을 계속 할 거고요. 그런 1200조, 그러니까 981경 1200조 원을 이렇게 벌자는 운동을 계속 할 겁니다.
예. 일단 무량대수의 범주를 이렇게 같이 연구하는 것도 좋긴 한데, 물론 좋은 일이지만, 사람은 힘을 내야 될 땐 힘을 내야 되고, 결단할 땐 결단을 해야 돼요. 용기를 낼 땐 용기를 내야 되고, 인내하거나 같이 버텨주고, 함께 해줄 때는 같이 버텨줄 땐 같이 버텨주고,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언젠가 닥칠 그 세계에서 노예가 되는 민족들이 많이 있을 그 시기를 대비해서 저는 한 번 더 세계에 놓일 만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그 1200조, 그러니까 981경 1200조를 벌자는 게 영상의 골자였고요. 그러면 좀 이거 퍼뜨려주면 안 되나? 참 좀 그래요. 좀 퍼뜨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리는데, 아무튼 이번 내용은 이거네요. 종종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봐요. 아무튼 우리 이렇게 뭐 모든 걸 잃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게 나와 주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예, 그러면 끌게요. 예, 안녕.